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시장이 매우 어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면요, 사상 최대치 고점에 형성돼 있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여러분들의 원금의 기준은 아니죠. 1월 이후에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시세, 그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나타내주고 거기서부터 일부의 조정을 받은 겁니다. 과연 여기서 끝자락일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글로벌 증시 멀쩡하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상상을 초월합니다. 반도체 이후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종목으로 주력 포트폴리오 채워놓고요. 금요일의 흐름처럼, 금호 타이어의 흐름처럼 상한가 종목 탁탁탁 잡아내셔야겠죠. 월요일에 당장 금호 타이어처럼 거래대금 터지고 상한가 안착 해주고 내 계좌에 빨간 수익 넣어줄 종목 잡아가셔야 됩니다. 50분 동안 준비했습니다. 검색해서 터져나오는 종목, 상한가 종목, 단기 더블 종목, V 폭등 종목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시장을 읽는 눈으로 수익의 방향성을 짚어드립니다. 주식투시경 스페셜 진행의 아나운서 박다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좀 시원한 마음이셨을지 아니면 아직은 조금 아쉽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셨을지 궁금한데요. 저는 오늘 모처럼 한숨 돌리면서 시장을 지켜봤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최근에 급락이 연이어 나왔다 보니까 우리 증시가 오늘은 가야지, 내일은 갈 거야 하면서 지켜봤었는데 드디어 오늘 갔잖아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오늘 국내 증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코스피 지수 2.52% 오른 7,475.94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5.47% 상승한 837.43포인트로 장을 마치면서 전날의 낙폭을 일부 만회하는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반등은 기관이 이끌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이 1조 1,0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또 코스닥에서도 5,8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은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양시장 모두에서 동반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요, AI와 반도체 관련주가 다시 살아나는 반가운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반도체 장비와 통신 장비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또 삼성전자가 오늘 3% 넘게 상승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대형주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지수 반등에 힘을 좀 보태줬습니다. 최근 큰 폭의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 AI 관련 종목들인데요. 이 AI 관련 종목들에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우리 시장에 좀 투심이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 하는 온기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또 다만 모든 종목이 반등한 거는 아니었는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죠. 펩트론이 오늘 하한가였고, 또 HLB 급락이 좀 나왔는데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조금씩 이어지는 모습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반등이 좀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에 그칠지 아니면 시장이 다시 상승 흐름을 되찾는 신호가 될지 많이 궁금해 하시면서 오늘 찾아와 주셨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잠시 후에 대표님 모시고 좀 더 깊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오늘 시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검색기는 어떤 종목을 찾아냈을까요? 7월 10일 당일 포착 종목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상한가 갔던 종목 금호타이어였습니다. 7,800원의 당일 고가를 잡아냈고요.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수혜로 인해서 오늘 고가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광통신이 연이어서 상위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이죠. 44위 하는 종목인데 전일 종가가 1,650원이었고요. 전일 고가 대비해서는 27.23%의 상승률을 종목 검색기가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일 고가는 13,550원을 터치를 했었네요. 이 밖에도 오늘 당일 포착 종목들에는 단연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단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담고 계실 종목들 그리고 또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실 매도의 타이밍 보고 계실 종목들이 올랐는데요. 삼성전기 9.71%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SK스퀘어, SK 하이닉스 대체제라고 불리는 SK스퀘어도 이름을 올렸고요. 또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까지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시총 상위단의 종목들이 줄줄이 9%대, 10%대 상승률을 잡아냈습니다. 또 제주반도체와 주성엔지니어링이 코스닥에서는 눈에 띕니다. 주성엔지니어링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다가 오늘 11%나 종목 검색기에 상승률 흐름을 포착을 했고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19.05% 시원하게 최근에 낙폭을 일부 만회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반도체 관련주 원익 IPS죠. 22% 기록하면서 12만 8천 원 당일 고가를 잡아냈습니다. 계속해서 누적 상승률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검색기가 잡아낸 누적 상승률 탑10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반도체 상위단의 종목들이 위에 올라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수익률이 최소 30%에서 최대 57%까지 높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SK스퀘어와 삼성전기 12.97%, 14.57%의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상한가 갔던 종목인 금호타이어도 이름을 올렸고요. LS일렉트릭이랑 삼성물산도 3%대에서 20%대에 가까운 누적 상승률을 쌓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6, 7월에 상한가 갔던 상한가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7월 10일 당일 상한가 종목으로 금호타이어가 잡혔습니다. 아까도 언급해드렸던 종목이고요. 6월 25일에 SK 이터닉스가 잡혀 있고요. 또 이 밖에도 HPSP라던가 원익 IPS 그리고 사마콘덴서 같은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많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 검색기가 잡아낸 종목들 하나씩 찾아봤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종목 검색기가 잡아낸 누적 상승률 과 당일 상승률 함께 나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장중에 이런 종목들을 포착하는 것 그리고 우리 시장에 언제 반등이 나올까 흐름을 예측하는 것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참 쉽지 않은 투자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종목 검색기 이용해 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 하단에 나가는 방법에 따라서 어플로 촬영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화면에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이 무료 커뮤니티 방에 입장하실 수 있도록 바로 띄워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입장하셔서 저희 종목 검색기 함께 이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종목 검색기가 제공해 드릴 수 없는 살아있는 투자 인사이트를 나눠주실 분과 오늘 50분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방송 현장에서 투자자분들과 함께 하고 계신 분이시죠. 윤정도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놓고 보시면 시황을 볼 수 있죠. 삼성전자 이후에 시황도 또 들여다보겠습니다만 이 삼성전자의 경우에 뭐 작년도 필요 없어요. 올해 기준에서만 놓고 보시더라도 12만 원에서부터예요. 그리고 고점이 얼마입니까? 28만 원 수준까지
죄송합니다. 38만 원까지 올라왔죠. 그렇게 되면 얼마예요? 200% 이상의 수익이 난 거예요. 200% 이상의 수익이 나고 거기서 조정이 20%대 조정이 나왔다? 대단한 거죠. 굉장히 강력한 거죠. 지금 여전히 150% 이상의 수익이란 말이에요. 다만 우리는 최고점에 놓여져 있던 38만 원, 정규장으로 따지면 37만 4,500원이 이게 내 원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자꾸 어려운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눈 뜨고 일어나면 실적 전망치가 지속 상향됩니다. 하이닉스 마찬가지죠. 다만 단기적으로 과열권에 놓여져 있다라고 판단될 때 5월 10일부터 6월 2일 그리고 6월 11일까지 5번의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한 차례 20%의 차익 실현. 포트 비중을요. 그리고 재편입. 그 결과물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의 기준으로 형성이 됐는데 안타깝게 윤정두가 이 사상 최대치 고점에서는 이번에는 차익 실현을 못 해드렸어요. 한 단계 더 업이 돼서 10,000포인트 이상 넘기는 그 흐름과 함께 가격 조정이 뭐 한 15에서 20% 정도 나오겠구나라고 설정을 해드렸는데 10,000포인트를 돌파를 못한 상태에서 조정이었죠. 그리고 빠른 반등 다시 또 급격한 조정. 자, 그럼 결론은 지금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을까요? 뒷부분에 차트를 놓고 보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에 앞서서의 기준은 이제는 우리가 제 차 금호 타이어 상한가 들어간 금호 타이어 그리고 LS 일렉트릭 7월이죠. 7월 8일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 순매수 4위에 놓여졌었어요. 7월 9일 4위.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당일 기준에서의 검색기 금요일 날 포착된 이후에 15%대의 수익. 이제는 병행하겠다. 반도체 이외에도 LS 일렉트릭, 대한광통신, 금호타이어 상한가 당일 27%의 폭등 또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 순매수 속에서의 가격 반발력이 있는 종목군들. 이제는 이렇게 대처하겠다. 무엇을 통해서요? 윤정부가 감으로 이거 좋아요, 저거 좋아요. 그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는 이런 식으로 반도체 위주로 100%다 채워놓고 삼성전자 45, 하이닉스 40 그리고 나머지 지주사 등 시가총액 1, 2, 3, 4, 8위 이 종목으로 100% 비중을 주력으로 채워놓고 그리고 검색해서 뜨는 종목을 한번 따라해보자 이거예요. 가상계좌 1억 원을 바탕으로 가상계좌입니다. 1억 원을 바탕으로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자. 뭘로? 검색계 뜨는 종목으로. 조금 전에 나온 그런 검색계 종목으로. 결론은 7월 3일 날 이렇게 시가총액 1, 2, 3, 4위가 930 수식에 뜨고요. 총 4개의 수식이 있죠. 그중에 1300 수식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SK스퀘어 1, 2, 3위 그리고 8위. 그런데 이런 종목이 뜨려면 만족 종목 수가 7개가 아니라 70개, 700개 떠야 시가총액 1, 2, 3위가 나올 거 아닙니까? 만족 종목이 4개가 아니라 40개, 400개가 떠야 시가총액 1, 2, 3위가 포함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가총액 1, 2, 3위가 만족 종목 4종목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23년도에 검색기 처음 만들어 놓고 이런 흐름은 처음이에요. 응? 만약에 이 검색기를 2000년 초반으로 갖고 오면 아마도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만 뜰 거란 말이지. 지금은 그런 랠리. 시장 주도주가 명확한 23년도처럼 2차 전지라고 허울을 뒤집어 씌워놓은 그런 종목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23년도에는 검색기를 통해서 변동성 매매를 했고 지금 26년의 기준에는 검색기를 통해서 주력 포트폴리오를 채우고 그래서 1월 대비 삼성전기 500% 이상, SK스퀘어 400% 이상, SK하이닉스 300% 이상, 삼성전자 200% 이상의 폭등 사상 최대치 신고가 그리고 나서의 눌림폭. 근데 그 조정이요 또 재미나요. 뭐 주성 엔지니어링 57,000원에서 288,000원 찍고 어떻게 했어요? 고점 대비 50%
60% 가까이 폭락. LG전자 3거래일 상한가 갔던 LG전자, 그 LG전자 고점 대비 60%대 폭락. LG이노텍 60% 폭락. 대한전선 60% 이상 폭락. 대우건설 70%에 달하는 폭락. 이런 폭락이 연출되는데 주도주 반도체 주들은 고점 대비해서 그 정도까지의 조정 아닙니다. 삼성전자 20%대, 하이닉스가 30% 수준, SK스퀘어가 한 40% 밀렸습니다만 상승률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거기에 실적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지금도 바닥인식 잡히는 구간에서 검색기를 뜨는 거예요. 물론 주가가 금요일에 30만 원 공방까지 나왔다가 조금 밀리고 끝났습니다만 가장 우선순위로 검색기 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7월 3일에 3거래일 만에 삼성전자의 매매를 바탕으로 11% 수익. 그리고요. 7월 6일 이제는 바닥 다졌으니 이제는 다시 신고가로 37만 4,500원으로 가자 하는 시점에 그 고점 라인까지 16.17%의 수익까지. 시가총액 1위 종목으로 검색해 뜨는 종목 하나만 가지고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다시 휘청됐지만 결국은 7월 9일 쌍끌이 순매수 삼성전자 1위. 결국은 7월 10일 금요일 쌍끌이 순매수 삼성전자 1위. 이런 과정 속에 주력 채우고 말씀드린 LS일렉트릭 변동성 종목으로 공략하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 수익 범위를 다 여러분들 걸로 갖고 가셔야죠. 다시 시장이 중동발 리스크로 살짝 흔들리긴 했었습니다만 결국은 7월 10일 불기둥 AI 만족 종목수 6개 시가총액 1, 2, 3, 4위 1, 2, 3, 4위가 뜨고 나서 나머지 대한광통신, 주성엔지니어링 그리고요 금호 타이어가 떠서 상한가 가는 겁니다. 그 수익 범위를 오롯이 다 여러분들 걸로 갖고 가셔야 돼요. 지금 삼성전자 눈 뜨고 일어나면 383조 또 증가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와 삼성전자 실적 좋아요 끝내줘 이게 아니라 눈만 뜨고 일어나면은 실적이 좋아져.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 잘 보세요. 전 뒤 안 돌아보고 설정을 해드릴게요. 지난해 말에 삼성전자 영업이익 85조 전망했어요. 지난해 말에 불과 7개월 전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85조 25년 영업이익 40조 전망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영업이익의 2배. 그럼 주가가요. 20만 원, 30만 원 가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수가 쭉쭉 삼성전자 하이닉스 덕분에 지수가 쭉쭉 올라가서 5,000포인트대 중반까지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비관론자들 뭐 시장에 폭락하네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그러다가 5,000이 이탈되는 조정이 한번 나옵니다. 언제예요? 2월 6일. 2월 6일에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는 얼마였을까요? 지난해 말에 85조였는데 166조. 또 2배야. 지난해 대비 4배야. 그러면 주가가요. 50만 원 가 있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5,000포인트일 때. 그 다음에는요. 3월 3일, 3월 4일 중동발 리스크로 우리나라 증시만 깨졌어요. 다른 데는 깨진 데 없어요. 우리나라만 깨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신고가 나왔어요. 결론은요. 그때 삼성전자 5,000포인트까지 다시 내려왔는데 그때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 186조로 상향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고 나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다. 물동량이 움직이지를 못한다. 원자재가 수입이 안 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납품을 못할 수도 있다. 뚱딴지 같은 소리죠. 결론은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는데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220조로 상향이 돼요. 85조에서 40조의 영업이익을 하던 업체가 5배. 그럼 주가가 60 넘겨져 있어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적 1분기 실적 57조의 영업이익 발표되자마자 검증됐기 때문에 바로 또 올립니다. 얼마? 300조. 작년 대비 7배 이상. 그러면 주가는 80만 원 가 있어도 이상할 게 없어요. 단순 논리로. 그러고 나서는요. 지금 기준에 383조라니까. 눈 뜨고 일어나면 계속 상향이에요. 이건 그냥 거짓 수치가 아니잖아요. 눈 뜨고 일어나면 383조. 이게 금액으로 얼마냐면은 2,500억 달러입니다. 2,500억 달러입니다.
2,500억 달러면은 엔비디아 작년 영업이익 1,300억 달러 대비 2배 수준이에요. 엔비디아가 지금 5조 수준이거든요. 5조 달러 수준. 그거 딱 반만 잡아도 실적은 2배인데 그냥 엔비디아의 주가의 반만 잡아도 삼성전자 지금 60만 원 가 있어도 이상할 게 없어요. TSMC가 삼성전자와 글로벌 시장 25위였어요. 시가총액이. 그 TSMC가 지금 6위 올라와 있습니다. TSMC의 작년에 영업이익이 얼마였느냐? 500억 달러. 올해 전망치는요. 글로벌 시장 10위 안에도 못 들어와요. 삼성전자는요. 1위 2,500억 달러, 4위 SK하이닉스 1,800억 달러.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영업이익 전망치 8위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TSMC의 영업이익의 5배를 하는데 TSMC 수준만큼만 주가가 오르면 된다. 예전에 25위 했던 것처럼 똑같이 5위 수준만 올라오면 된다. 얼마? 60만 원입니다. 그게. 근데 왜 못 가요? 왜 못 가기는 9월 이후에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왔던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이 상태죠. 근데 펀더멘털적으로 어때요? 눈 뜨고 일어나면 실적이 계속 상향해요. 최근 들어서 메타가 어쩌고저쩌고 애플이 어쩌고저쩌고 그럼 볼멘 소리 하는 거지. 엔비디아 멀쩡하잖아요. 왜요? 70%에 달하는 마진율의 엔비디아 GPU까지도 볼멘 소리 하면서 사다 쓰는 거예요. 왜요? 메타가 얘기한 거예요. 언제요? 24년 1월에 실적 발표하면서 뭐라고? 노키아처럼 우리는 망할 수는 없다. 시장의 성장, 시장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투자를 안 해서 도태될 수는 없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대규모 투자를 할 거다. 그래서 메타가 10%대 폭락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요? 엔비디아의 GPU, 삼성전자의 반도체에 집중하는 거죠. 하이닉스의 반도체.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기 때문에 지금의 논리도 메타나 알파벳이 마찬가지예요. 고금리죠. 3.75 고금리입니다. 3.75 고금리에서 알파벳, 아마존, 메타, 애플, MS 이런 업체들이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죠.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땡긴단 말이에요. 왜? 고금리니까 성장주에 돈이 들어오니까. 채널 돌리면 뭐라 그래요? 금리 인하를 안 해줘서 시장이 무너져서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 지난해 전망이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 2번이에요. 그죠? 근데 금리 동결될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나오기 시작한 게 3월부터예요. 그 이전에는 한 번 좀 내리지 않을까? 이 정도? 지금은요. 금리 인상까지 얘기가 나와요. 근데 시장은 어떻게 돼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야. 금리 인하가 시장을 견인하는 게 아니라 고금리가 시장의 성장을 지속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나중에 금리 얘기 또 해드릴 거예요. 결론은요. 그 고금리에서 이번에도 알파벳이 또 전환사채 발행하잖아요. 응? 고금리에 고금리를 얹어서. 그게 흥행에 성공해서 자금이 다 들어오죠. 그럼 그 자금 어떻게 할 거야? 그 자금을 메타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안 쓰고 갖고 있어서 시장에서 도태될 거야? 아니지. 그 돈을 땡기는 이유는 시설 확장,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의 투자, GPU의 확보, 반도체 확보죠. 그런데 어떻게 반도체 실적이 나빠질 수 있겠습니까? 시가총액 1위, 2위, 1위, 4위, 8위를 형성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영업이익이 글로벌 시장 1위고 4위고 8위임에도 불구하고 TSMC 수준만큼만 가자. 500억 달러뿐이 못하고 올해 800억 달러, 700억 달러예요. 그래서 10위 밖으로 밀려 있어. 그 친구가 시가총액 6위고 예전에 삼성전자와 함께 25위였어요. 엔비디아가 언제부터 시가총액 1위입니까? 20년도에 폭등 이후에 고점 대비 60% 폭락, 10위권 밖으로 밀려있던 엔비디아 25년도에 1위 올라온 거예요. 좀 뭔가 기준을 잡으려면 내용을 알고 대처를 해야죠. 결론은 작년 코스피 영업이익 299조에 코스닥 14조 푼이 안 돼요. 합쳐서 313조인데 삼성전자 혼자서 383조입니다. 그리고 277조 하이닉스가 작년 코스피 전체 상장사의 영업이익 수준이에요. 작년에 이러한 영업이익 비중이 29%였어요. 그리고 시가총액 비중은 34%까지 올라왔습니다. 올해는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 비중이 77%인데 시가총액 비중이 영업이익 비중이 77%인데 작년에는 29에 32%, 지금은요
77인데 그럼 80대 있어야 되잖아, 비중이. 아니. 77인데 58 수준. 그게 최고예요. 59 합산해서 59.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의 조정이 나오면서 유틸리티 업종은 덜 빠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가총액 비중이 54까지 내려옵니다. 어휴, 좋은 기회죠. 영업이익이 우리나라의 77%인데 시가총액 비중이 54뿐이 안 된다? 땡큐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고 그냥 실적이 좋아요. 얼마나 와닿지 않잖아,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그럼 윤정두처럼 설명을 제대로 해드려야지.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1위인 엔비디아 1,300억 작년 영업이익 대비 2배다. 올해 전망치가. 물론 엔비디아도 2,300억 달러를 할 걸로 추정하고 있지만 TSMC보다 시가총액이 낮은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런 흐름들을 목표 주가를 전부 다 잡아드리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전혀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반도체 우선순위입니다. 무조건 검색기에 뜨는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12만 원. 여기서부터 200%잖아요. 그러고 나서 2월 3일 5천 넘겼을 때 16만 원. 그리고 나서 4월 달에 이란 문제 해소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19만 원. 왜? 실적이 계속 눈뜨고 이러면 상향이야. 그 다음에 25만 원, 그 다음에 30만 원. 그리고 38만 원까지 갔으니까 33만 원을 뜨는 거지. 그리고 고점에서 차익 신호가 나와요. 근데 윤정두가 까불까불 한다고 이번에 고점을 놓쳤단 말이야. 앞전 고점 5번의 차익 신호 잡아드리거든. 결론은 주가가 휘청되고 30만 원이 이탈되고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에도 우리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입 이후에 수익률이 3.55 같으면은 29만 원대 초반에 떴다는 얘기잖아요, 검색기에. 검색기에 이렇게 훌륭하게 뜬단 말이야. 띵동 29만 원. 띵동 29만 원. 띵동 띵동 29만 원. 띵동 띵동. 매수 신호가 나오는데 핸드폰 키세요. 카메라 켜시고 하단 자막 활용하셔서 나 마지막으로 이 무료 신청 이번이 마지막이라는데 무료 신청 나 검색기 받아서 진입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 여러분들이 사고 싶어도 채널 돌리면 그 나쁜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왜 사냐고 소부장사라고 그래가지고 고점 대비 60% 70% 폭락 맞고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200% 300% 오르고 고점 대비 20% 조정이야. 이게 무슨 조정이나 됩니까? 땡큐지. 7월 9일 드디어 수급이 쌍끌이로 바뀌고 7월 10일 또 쌍끌이 순매수 1위. 그런데 여전히 30만 원 공부해서 눌려서 29만 원, 28만 원대까지 눌려 있어. 근데 검색해서는 계속 더 띵동! 띵동! 매수 시가총액 1위, 2위, 3위, 4위가 띵동 매수로 나와. 그리고 나서 대한광통신, 주성엔지니어링, 금호타이어의 상한가 그 수익을 잡아가란 말이야. 세상에 어느 검색기가 시가총액 1위, 2위, 3위, 4위가 나옵니까? 윤정두의 불기둥 AI 이외에는 이거 어디서 다운받아요? 증권사 본사에서 다운받아요. 증권사 본사 금융공학 박사분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왜 윤정두가 떠들어? 윤정두의 수식을 가지고 이런 기술적 분석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전투자대회 7번의 노하우의 기준을 이런 데서 차익 실현하시고 파란 색깔 차익 실현 5번 그리고 6번째는 20% 그리고 재편입 평균 단가 좀 높아요. 31만 5천 원입니다. 여기서의 차익 실현 재편입의 평균 단가가. 이거를 놓친 것이 뼈저리게 뼈아픈 흐름인데 다만 여기까지 밀려 내려와 있을 때 지금의 흐름은 오히려 상상을 초월하는 기회다. 왜요?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돌리라는 것은 주봉에서 명확히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돌려질 위치로 설정하시는데 큰 게 무리가 없습니다. 왜요? 이격의 기준을 잡아드렸는데 이격 범위가 이런 식으로 가격 기간 조정, 여기는 가격 조정이 먼저 기간 조정, 이제는 V자형으로 나와도 돼요. 기존에는요 덜 빠졌기 때문에 N자 패턴 말씀드렸거든요. 얼마나 쉬워요. 이때가 얼마입니까? 이때가 5만 원대 기준이에요. 남들 폭락한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할 때 윤정두 혼자만 9만 원?
무조건 넘기는 거죠. 왜요?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니까. 아직 못 넘기고 있을 때 남들 조정 나온다 할 때 무슨 소리야? 폭등이야. 이런 자료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조차 없겠죠.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다 대고도 추가 폭등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결론은 지금 이것이 하락 장악형으로 형성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번 달 기준에 저는 꼬리 달고 다 돌린다고 보고요. 만에 하나 못 돌리더라도 이 음봉의 절반 이상을 다음 달에 완벽하게 얼마나 못 들어줘? 조정 받을만 하는데 안 받아요. 왜요? 아니 눈 뜨고 그러면 실적이 지금 글로벌 시장 실적 1위잖아요. 근데 어떻게 조정이 나오겠어요? 시장이 대세하락으로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럼 대세하락으로 무너지는 신호는 뭐다? 금리 인하의 기준이라고 그러잖아요. 금리를 인하해서 저금리 2.5 수준까지 내려오면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불편해져요. 윤정두가 만든 검색기예요. 40년 된 증권카드 이름 써 있잖아. 실전투자대회 7번의 우승. 가상계좌가 아니라 실제 계좌 5만 명이 참여한 대회에서 실제 계좌 1억 원 리그 1억 원을 넣어놓고 누가 잘하나 수익 누가 잘 내나 10주 만에 2달 보름 만에 7,681%. 누가? 윤정두가. 이건 전 세계 기록입니다. 이런 타이틀이 파생까지 7개. 우리나라 유일무이합니다. 영광인지 아세요? 농담해라. 그러니까 KLX에서 초청 강연을 하고 언제? 20년 전 2005년도에 1000포인트 시대 우리는 2000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검색기 만들어 달라 해서 22년도에 검색기 만들어 줬더니 증권사 금융공학 박사분들이 그 수식을 바탕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하이닉스가 13만 원 했다. 2200% 올라와 저기서. 2200%. 그 당시에 오프라인 무료 채팅방에 그 당시부터 들어가게 했었던 분들 지금 계좌가 10억 계좌가 200억, 300억 돼 있어. 20억 계좌가 200억, 400억 돼 있어. 핸드폰 키세요. 카메라 켜시고 하단 자막대로 24시간 윤정두와 함께 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무료로 입장하시란 말이에요. 그 기준을 설정하시란 말이에요. 불기둥 AI입니다. 탁 누르자마자 삼성전자입니다. 12만 원에서부터. 이게 27만 4,500원. 대체시장 거래까지 28만 원. 38만 원 죄송합니다. 38만 원. 그럼 얼마? 200% 이상. 그리고 고점 대비 20%대의 조정. 아름다운 조정이죠. 최고점 차익 실현 재편입이면 제일 좋은데 그걸 놓쳤다면은 지금 여기서 투매할 겁니까? 투매 안 된다고 그랬잖아. 검색계 뜰 때마다 와 대바닥이구나. 검색계 뜰 때마다 집중 공략해서 삼성전자 하나 가지고도 이 가상계좌 1억 원 계좌의 수익을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어야죠. 저 물 한 모금 마시고 올 거예요. 물 한 모금 마시고 올 동안에 이런 훌륭한 검색기 선착순 100명 안에 들어와서 나도 갖게 해주세요. 월요일날 당장 금호타이어처럼 상한가 포착되고 17% 이상 추가 수익 내고 상한가 안착하는 그런 종목으로 계좌 좀 따블나게 해주세요. 그러신 분들만 선착순으로 입장하십시오. 주말에 보시는 분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저는요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인사이트 오늘도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장 주도주가 명확하다라는 의미다라고 짚어주시면서 시총 1, 2, 3위가 모두 만족 종목 상위단에 들어가 있다라고 종목 검색기 다시 한번 알려주셨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고점 대비 폭락률이 5, 60%가량 그리고 또 LG전자도 3연상 이후에 나오는 폭락률이 5, 60%가량이었지만 SK하이닉스는 예로 들어서 조정이 올 때도 30%의 하락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실적이 받쳐주는 이런 주도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점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또 시장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흔들릴 때에도 수익을 냈던 종목들이 종목 검색기에 잡혔기 때문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고요. 작년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전체 실적보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더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받쳐준다라는 그런 기준이 실적이 좋다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좀 와닿도록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반등이 나오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흐름에 올라타야 하나 하는 추가 매수에 대한 고민 좀 더 깊어지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위한 전략
궁금하시죠? 무료 커뮤니티방 열어두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투시경 스페셜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종목을 담아가야 할지 함께 알아보시고요. 아래 하단에 나가는 방법에 따라서 입장하시면 저희 24시간 윤정도 대표님께 질문도 하고 소통하실 수 있는 무료 커뮤니티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플 실행하셔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시는 게 아니고요. 화면에 그냥 비추시기만 하면 무료 커뮤니티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바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안내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글로벌 시장 상황이에요. 국내 증시만 유독 약세를 띈 거예요. 빨간 색깔 S&P 500 지수, 미국의 우량주 500개의 지수. 멀쩡하잖아요. 빨간 색깔 선 차트 멀쩡하죠. 검은 색깔 일본 니케이 가파르게 올라온 이후에 멀쩡하죠. 이게 대세 하락입니까? 독일의 닥스 이게 대세 하락입니까? 국내 증시만 9월 이후에 강력한 폭등 이후에 낙폭 조정이 일정 범위 발생이 된 거예요. 쏠림 현상이 심하다? 아유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가 미국의 양당 체제,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정책 지금 엊그저께 뭐였어요? 주중에 중동발 리스크가 재차 불거졌었죠. 그거 가지고 휘청하는데 솔직히 우리나라만 휘청했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멀쩡했어요. 또 말씀드려요. 우리만 9월 이후에 폭발적인 시세. 왜요? 반도체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폭발적인 시세가 나온 것에 대한 차익 실현이 터진 거지. 중동발 리스크 때문에 문제된 거는 없다. 그건 뭐 옛날부터 다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예전부터 전부. 유가? 아이고 참. 이번에 주중에 나왔던 흐름 속에서 유가 가격 반발력 얼마? 70불, 70불. 이렇게 흘러간 유가의 흐름도 아니고 70불까지 5% 반등 나온 거 가지고 유가가 어쩌고저쩌고. 이게 지금 100불입니다. 이 빨간 색깔 선이. 그리고 이게 얼마예요? 140불대입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예요? 100불 위에서 120불까지 올라갔던 그 시점이에요. 지금 유가가 이 어마어마한 경제 동향이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화폐 가치가 훼손됐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유가 여기 있어. 그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영향이 어때? 1도 없다는 얘기야. 이 당시에도 여기에도 못 올라서 1도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박수치고 행복해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 당시에 샀으면 저 바닥에서부터 하이닉스가 얼마 올라옵니까? 더블 나요. 더블. 더블이 뭐야? 150%, 200% 올라오지. 응? 3월 말 종가 대비해서. 지금에 와서도 늦지 않아요. 달러 인덱스 왜 우리나라 환율이 개판이고. 아니 달러 인덱스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우리나라 마음대로 뭐 환율을 만들 수 있어요? 못 만져요. 미국이 그렇게 했다가는 미국이 야 환율 관찰 대상국 혹은 환율 조작국 지정해가지고 관세 어마어마하게 매깁니다. 자기들 말 듣지 않으면. 지금 강달러 기조로 가니까 국내 흐름이 원화가 약세의 흐름을 띠는 거죠. 지금 조선주 강세를 띄었을 때 달러가 약세 기조였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원화가요 900원이 깨집니다. 왜 그럴까요? 조선에서 30년 만에 업황오조세 그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월급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달러 결제 받아서 원화를 사니까 원화 강세를 띄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우리나라에서 그 외환관리법이 굉장히 극심했던 우리나라가 해외 부동산 한도를 풀어주고 그 당시 기준에 해외 주식형 펀드를 오픈해주고 그렇게 되면서 자금이 외부로도 나가긴 했습니다만 결코 환율 시장은 원화가 약세를 띄지 못했죠. 그때 외국인들은 57조를 팔았어요.
근데도 외국인이 달러를 사재낀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원화가 강세된 거예요. 지금의 기준은요. 외국인이 더 많이 팔잖아. 그래서 외국인이 돈을 빼나가서 원화 약세를 띠는 건가? 그 외국인 매도 물량 대비 2,500억 달러에 또 하이닉스 포함하면 4,300억 달러의 영업이익을 내는데 그거 원화로 바꿔서 월급 주고 보너스 줘야 되잖아. 원화 강세를 띄어야죠. 그렇지 못하다니까요. 왜? 달러 인덱스의 기준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 같은 경우에 가장 취약하죠.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강달러라고 하고 싶다. 그러면 일본 엔화는 초약세. 지금 바닥 대비해서 할인율이 100%잖아. 우리나라처럼 뭐 할인율 30%가 아니에요. 100%예요. 얘네는. 근데 우리나라의 원화와 엔화의 차이는요. 없어요. 예전부터 9배에서 10배 사이에 움직였죠. 지금 9배 수준에서 움직이잖아. 근데 무슨 엔화가 역세에서 일본을 갑니다. 뻥쟁이들 아주. 창피한 얘기지만 뼈 아픈 얘기지만 윤정두가 맨 처음 일본 갔을 때 몇 년 전이에요? 37년 전이지. 그때요 우리나라 인건비 50엔이었어요. 50엔. 50엔 갖고 가가지고 콜라도 못 사 먹어. 그리고 불과 몇 년 전에도 우리나라 인건비가 그렇게 높지 않았죠. 지금 얼마예요? 엔으로 따지면 1,000엔이 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수준의 인건비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 젊은 분들도 일본에 가서 맛있는 거 많이 사 드실 수 있는 요건이 된 겁니다. 엔화가 약세를 띄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인건비가 올라가서요. 하여간에 다 넘어서서 금리에 대한 기준 고금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절대 시장이 훼손될 가능성이 없다. 남미처럼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 이거는 위험합니다만 지금처럼 경기 지표가 좋아서 물가가 강세를 띄어서 그것에 대해서 금리를 잡아주는 그런 흐름들은 시장의 골디락스 지속적인 성장을 형성해 주는 거죠.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 얼마 전에 나왔기 때문에 또 갖고 나온 건데 이때 벌써 윤정두가 다 얘기했잖아요. 3월 4일 날 이스라엘 증시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라니까. 왜요? 미국이 정책적으로 때린 거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이라 때리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옛날부터 이상했어? 맨날 욕먹는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가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아니라고. 공화당 정부의 정책이 보수잖아요. 강력한 마초맨의 기질. 그렇게 하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방산, 무기를 다 소진시켜주고 방산업체 무기를 재차 편입해 사주고 그게 공식적으로 정치자금 후원을 방산업체들이 공화당 쪽에 조금 더 많이 자금을 대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원유 사업. 민주당은요. 신재생 에너지죠. 친환경. 공화당은요. 원유 사업, 전통 에너지.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뭔 잘못을 했어요, 솔직히? 예? 폭격을 해가지고 폭살을 시킬 만큼 그 지도층을. 결론은 최소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는 이번에 폭격한 내용이 정밀 타격이 성공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까지는 중동발 리스크가 제한적일 것이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그 전선의 한 복판에 있는 이스라엘 증시가 폭등이 나온 거예요. S&P 500 지수요 1%도 안 빠졌어. 1%도 안 빠졌어. 우리나라만 S&P 500 지수 로그 차트로 볼 때 전혀 문제 없죠. 오히려 지금 신고가죠. 다우도 신고가고. 우리나라만 차익 실현 욕구가 터진 거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뭐 서킷 브레이크, 사이드카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언급도 많은데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핸드폰 켜시고 카메라 켜시고 하단 자막대로 24시간 함께 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오세요. 그럼 그런 내용들 다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대세하락입니까? 뭐 우물안 개구리요? 엔비디아 TSMC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실적이 엔비디아의 3년 동안 순이익 18배 증가시킨 것보다 더 빨라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실적이 1년 6개월 만에 16배 올라오는데
그게 지금 영업이익이 얼마다? 1,000억 달러입니다. 지난해 TSMC가 500억 달러 하고 시가총액 6위, 2조 2천억 달러, 2조 4천억 달러.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지금 주당 순이익 이렇게 16배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무려 1,000억 달러. 작년 TSMC의 2배. 근데 시가총액은 TSMC의 2분의 1도 안 돼. 그러니까 주가가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지. 다만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와서 이격이 불편하니 쉬어가자에 대한 전략을 설정해 드린 거고, 그 전략 다 맞아 떨어졌고 이젠 여기서 재차 이렇게 가는 방향만 남아 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 윤정부가 어렵게 설명했어? 응? 이격이 여기까지 하향돼 있는데 얼마나 못 떨어집니까? 실적을 능가하는 수급은 없습니다. 실적을 능가하는 기술적 분석은 없어요. 실적이 뒷받침돼 있어야만 우상향의 흐름을 지속할 수 있는 거고, 실적이 없는 애들, 한미반도체 시가총액 40조까지 올라갔죠. 매출이 1조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매출이 1조도 안 나와. 시가총액이 40조를 넘긴 그런 종목인데, 그러니까 밀려 내려갈 땐 고점 대비 50%, 60%그 이상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응? 실적주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거래대금 터지고 나서의 슈팅, 이게 어떻게 지금 대세 하락이라고 운운할 수 있어요? 아무리 음봉이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어느 걸 선택할 거냐는 거죠. 무조건 반도체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왜요? 우리나라의 현재, 또 글로벌 시장의 현재 반도체를 능가하는 실적을 내는 업종 자체가 없다. 투자빌리티 앞으로 다 필요 없다니까. 뭘 앞으로 좋아져. 당장의 실적이 영업이익 1조 5천억 분이 안 나오는데 시가총액 80조까지 올라오면 그게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흔들리면 40%씩 깨져 내려오고 하는 거지. 실적이에요. 무조건 실적입니다.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처럼 낮아져 있을 때 이처럼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검색해 땅땅땅 떠주면 기본 포트폴리오 설정해 놓은 이후에 검색했던 종목만 가지고 매매 따라가기 7월 1일부터 한번 해보자 했잖아요. 가상계좌 1억 가지고. 여러분들 7월 힘드셨다고 하지만 이렇게 검색해 훌륭하게 시가총액 1, 2, 3, 4에 나오고, 그 검색해 나오는 종목 삼성전자 편입해서 그걸 가지고 얼마? 16%의 수익까지 확대. 다시 눌려져 내려와서 수익률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외에 대안이 있어요? 나머지 종목은 얘네보다 더 빠져. 반등은 제한적이야. 그럼 어떤 걸 가져가야 돼? 주도주. 현대중공업처럼 시장 대비 10배, 3,300%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오는 주도주. 현대미포조선처럼 시장 300% 올라올 때 10,000% 올라오는 조선주, 주도주. 그리고 차화정 랠리. 그리고 지금은 반도체. SK스퀘어,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예요. 지금 이 흐름에서 이렇게 음봉이 하나 형성돼 있지만 로그 차트예요. 얼마나 훌륭한 위치예요. 삼성전자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10배 수준까지는 아닙니다만 얼마나 멋들어지는 흐름이에요. 이 수익 범위 놓치지 마세요. 당장 월요일 날 이런 주력 포트폴리오 채워서 이런 수익 발생시키고, 그리고 월요일 날 금호 타이어 같은 종목 검색해 빵 터져 나올 때 잡아서 추가 17% 폭등에 상한가 수익까지 잡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죠. 저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리고 주말에도 항상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주식 두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 네, 대표님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50분의 시간 꽉 채워서 여러분과 함께 알차게 달려봤는데요. 방송이 끝나더라도 저희는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무료 커뮤니티방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나가는 방법에 따라서 안내드린 대로 화면을 비추시면 입장하실 수 있도록 바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